스트럭처드 스트리밍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법은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소켓을 통해서 터미널로부터 통신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디렉토리에 이제 파일들을 이제 쌓아놓고 그 파일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카프카와 같은 다른 빅데이터 처리 도구로부터 그런 툴로부터 데이터를 넘겨받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켓을 통해서 통신 소켓을 통해서 그 어떤 포트를 통해서 다른 터미널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실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지난 시간 실습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어떤 이제 뭐 문장을 읽어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칼럼으로 이 전체가 한 개의 칼럼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칼럼으로 입력이 되고 이걸 여러 개의 칼럼으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습 시간에 보면 이 칼럼의 이름이 뭐였죠? 이게 value라는 칼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공부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은 구조가 있는, 그러니까 칼럼이 여러 개인 그런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할 때 실습을 할 때 이제 사용한 주문 데이터인 경우에 오더 아이디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메뉴 아이디가 있고 넘버가 있고 그래가지고 오더 아이디에서 뭐 2번이 메뉴 3번을 두 개를 주문을 했다. 그럼 이제 세 개의 칼럼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각각의 칼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칼럼 이름을 이렇게 부여를 하고 이렇게 세 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서 처리하면 좋겠는데 소켓을 통해서 터미널로부터 데이터를 직접 읽어드리면 이렇게 여러 개의 칼럼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바로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켓 소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은 테스트용으로만 이제 사용하지 실제 그 업무나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에서는 사용을 하는 것을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기도 있는 것처럼 통신 네트워크 터미널하고 호스트 사이에 통신 네트워크가 이제 예를 들면 장애를 받는다든지 그런 걸 할 때 그 무결성에 대한 그 복구에 대한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칼럼이 한 개로 제약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인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는 쪽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주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CSV나 JSON 뭐 이런 파일 형식으로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이 어떤 디렉토리에 저장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디렉토리에 그 파일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면 그 파일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그 안에 있는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생길 때마다 그럼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면 이제 우리가 인풋 소스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면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면 여기 이제 어떤 디렉토리가 이름을 줬으면 이 디렉토리에 뭐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파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디렉토리에 새로운 파일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파일이 추가가 되면 그 파일을 읽어 가지고 이제 리드 스트림에서 그 파일을 읽어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런 그 디렉토리에 파일이 추가되는 것으로 데이터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 파일을 처리하면 장점이 뭐냐면 그 파일의 포맷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SV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JSON 파일이라든지 이렇게 파일의 포맷을 이용하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여러 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작업할 때 사용했던 그 칼럼들의 뭐 이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개의 칼럼을 갖고 뭐 SQL이나 스파크 SQL이나 또는 SQL 비슷한 데이터 프레임의 자체 메서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받아들일 때는 그 인포 스키마 옵션에서 이제 스키마를 추론해라 뭐 그런 걸 이제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포 스키마가 뭐 true다 그러면 스키마를 추론해서 네가 이 데이터에 이 파일의 스키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스파크이 알아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헤드가 있느냐, 그래서 헤드가 있으면 그 헤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파일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헤딩이 없이 그냥 데이터만 추론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스키마를 먼저 정해줘서 이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전에 포맷도 정해주고 스키마도 같이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경우에 스트럭처드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제는 우리가 그 디저트 메뉴에 대한 이제 처리를 할 때 한 예제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하나의 파일에 디저트 오더라는 하나의 파일에 모든 주문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서 그 파일을 다 읽어서 이제 뭐 주문별 계산 내역도 계산을 하고 그랬는데, 우린 이번에서는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디저트 오더에 있는 그 주문이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대로, 예를 들면 처음에는 S1이라는 주문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주문되어 있는 파일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S2하고 S3에 대한 주문이 이렇게 요 파일에 생기고 해서 이제 각각의 파일이 시간별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간별로 만들어지면 그 시간별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 가지고 그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들어온, 예를 들면 이 주문의 전체 합계액이 얼마인가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이제 예제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여기 예제에서 있는 것처럼 이 예제 두 번째 디저트 메뉴 주문이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로 입력될 때 메뉴별 데이터 가격을 이제 사용을 해서 주문별 금액을 계산해서 이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스트리밍 데이터에는 뭐가 와야 될 것 같습니까?
주문에 관한 데이터가 올 거고, 그러면 각각의 메뉴별로 가격이 얼마다 하는 메뉴에 대한 데이터는 누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호스트가 갖고 있어야, 마스터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스터는 메뉴별의 가격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저기 주문 수량이나 그런 데이터가 오면 그 주문 수량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격 데이터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그걸 가격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흐름을 대략 살펴보면 여기 이제 강의 자료 파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쭉 하고 난 뒤 제일 먼저 메뉴에 대한 데이터는 거기서 가지고 있어요. 이 마스터가 이 호스트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메뉴에 대한 데이터를 읽어서 디저트 메뉴 df 해가지고,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실습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스트리밍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하는 그 예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인포 스키마를 추론을 하고 헤더도 있고, 그래서 파일 형식은 CSV 파일이고, 그래서 쭉 읽어요. 그럼 쭉 읽으면 그 다음에 주문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스트림 데이터로 읽는 거죠. 그래서 메뉴에 대한 데이터는 스트림 데이터가 아니라 뭘로 읽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리드로 읽고, 주문은 리드 스트림으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CSV 파일로 읽고, 그 새로운 주문 데이터가 어디에 생기는 거죠? 요 디렉토리에 이제 막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막 생기면 이 두 개를 이렇게 조인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걸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포맷이 CSV인데 이게 스키마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칼럼 이름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키마를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스키마를 정해주는 것은 그 이전 그 강의 자료 스파크 SQL 세이브 앤 리드에 보면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스키마를 직접 정의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있었는데, 그럼 이제 스키마를 정의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먼저 그 데이터 타입들을 스파크 SQL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을 전부 다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해서 각각의 칼럼은 struct field라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struct field 해서 예를 들면 메뉴 아이디는 뭐고, struct field name은 뭐고, struct field 가격은 뭐고, 그래서 각각의 칼럼 이름은 struct field라는 걸로 사용하고, struct field 안에는 이제 인자가 두 개 들어가는데, 첫 번째 거는 칼럼의 이름, 두 번째 거는 데이터 타입인데, 이 데이터 타입이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스파크 SQL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인데, 스트링은 스트링 타입이고 인테자는 인테자 타입이고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칼럼들을 이제 합치는 거는 뭘로 합치느냐 하면 struct 타입 해가지고, 그 struct 타입이 하나의 레코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가로를 열고 struct 필드들은 struct 타입은 struct 필드들의 이 대가로가 뭐죠? 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리스트로 표시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해서 이 이름을 예를 들면 my 스키마다 해서 스키마의 이름을 부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파일을 읽어드릴 때는 뭘로 읽어드리냐면 이 스키마를 사용해서 이제 읽어드리라 이렇게 하면 그 스키마대로 이제 읽어드리는 거죠. 그 스키마를 사전에 정의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파일을 읽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문의 데이터를 읽어드리려고 그러면 여기에 주문에 대한
스키마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마이 스키마라고 했습니다만 마이 스키마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주문 스키마, 오더 스키마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세 개의 필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주문 아이디고 그 다음 거는 메뉴 아이디고 그 다음은 넘버고 각각은 이제 이렇게 스트럭터 필드로 각각의 칼럼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칼럼별로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것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리스트를 스트럭터 타입으로 스트럭터 타입은 이런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이제 가로 안에 리스트를 추가해주면 스키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스키마가 만들어졌으면 그 스키마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읽어드린 데이터를 그 다음에 조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라이트 스트리머를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법이나 콘솔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법이나 뭐 리드 스트림, 라이트 스트림은 다 동일한데 단지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콘솔을 통해서 그러니까 터미널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릴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전부 다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 문자열로 돼서 그러니까 칼럼이 한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개의 칼럼으로 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반해서 이렇게 그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여러 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해서 요 예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조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셀렉트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프레임의 자체 메소드들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파일을 통해서 스트럭처드 스트리밍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 주문 데이터를 파일로 읽어들여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